오늘의 시승차는 푸조의 508 SW 모델입니다. 가을 햇볕이 진짜 따갑네요. 죽도 해변 앞에 이렇게 많은 짐들과 508 SW 세대를 세워놨는데요. 외건이면은 짐을 안 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별로 용품들을 준비해봤어요. 이 용품들이 저 공간 안에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17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때에는요, 시트 쪽에 붙어있는 레버를 당겨도 되지만 이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착 당기면 저절로 접히죠. 그래서 양쪽을 모두 접을 수 있고 이 시트는 6대4 폴딩이 가능합니다. 짐을 좀 효율적으로 아니면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장치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물로 보관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거리 있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레일이 달려 있어서요. 뭐 이쯤에서 나는 그물을 쳐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쯤으로 옮겨도 되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이 고리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짐을 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육아용품을 트렁크에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앞좌석에 뭐 어린 아이나 엄마나 아빠가 앉았다는 전제하에 2열 시트를 접지 않고 이 짐들을 넣어 볼게요. 가장 큰 짐을 먼저 넣어야겠죠?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있던 육아용품을 모두 이 트렁크 안에 손쉽게 다 넣었습니다. 되게 쑥쑥 잘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다른 차와는 다르게 저기 휠하우스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지가 않고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이 차의 서스펜션이 많이 누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짐을 그냥 이렇게 쑥쑥 밀어 넣어도 걸리는 곳 없이 되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캠핑 장비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 앞에 2열 시트를 접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책장과 상자 4개를 실어봤는데요. 이 책장은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2열 시트를 한쪽을 접었어요. 이게 6대4 폴딩이 되는데 4쪽에 저렇게 접어넣고요. 저 길이는 최대한 1.8m 길이의 짐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508 SW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차의 딱 정면부를 딱 보자마자 이거 508 세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508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외관 스타일을 만들어간 게 바로 이 508 SW의 특징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크롬 장식이 들어간 입체적인 그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푸조의 사자 엠블럼, 그리고 보닛 위에 508이라는 이 모델명 엠블럼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사자의 송곳니라고 하죠. 이 사자 송곳니를 형상화한 DRL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끼워져 있습니다. 앞에를 보다가 옆으로 딱 오시면 아, 이 차 508이 아니었구나, 508 SW 모델이구나 하고 차이점을 확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차는 508 세단 모델보다 3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전장이 4780mm고요. 508과 휠베이스와 전고 전폭은 모두 같습니다. 대신 그 길어진 공간이 바로 이 적재 공간에 쓰였겠죠. 그리고 이 차이 독특하게 외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단 모델에 쓰였던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 모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는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블랙 패널 안에 사자의 발톱을 형상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08 SW 모델인데 그냥 이렇게 508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에 머플러가 왼쪽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렇게 핀 있죠. 공기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핀을 3개를 넣어놨습니다. 이번엔 실내를 살펴볼게요. 508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의 다른 푸조 모델과도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작은
운전대예요. 푸조 모든 모델에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 팔각형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뚝 떨어져 있는 12.3인치 헤더 계기판이 특징이고, 바로 이 옆쪽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터치 스크린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베젤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걸 조금만 줄였어도 뭔가 조금 더 커다란 스크린 쓸 수 있었을 텐데,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다른 푸조 모델과 또 마찬가지로 토글 스위치와 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 장치와 비상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우레탄 소재, 위쪽에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대시보드 하단의 트림과 도어 트림 있죠? 이 부분에는 이제 카본 패턴의 디자인을 넣어놨습니다. 이 기어 레버 주변부는 역시나 다른 푸조 모델과 같습니다. 이 기어 레버부터 시작해서 시동 버튼,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까지 모두 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수납함이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뭐 12V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서 내비를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 선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USB가 독특하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암레스트 부분에 수납함이 있어요. 여긴 뭐 USB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평범한 수납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되게 비집고 들어가야 보이는 곳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넣고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있긴 한데 사용하기 조금 힘든 위치에 있어요. 2열석에 앉아봤는데요. 앞에 무릎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존 508 세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여기 필러 쪽에 이렇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뒤가 늘어나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그것보다는 훨씬 넉넉합니다. 창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꽤 괜찮아요. 508은 508인데 뒤에 SW가 붙었죠? 세단 말고 세단보다 뒤의 길이를 좀 더 늘려서 적재 공간을 늘린 스테이션 외건 모델입니다. 그래서 뒤에 SW가 붙은 거고요. 일단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인 느낌은 적재 공간이 저렇게 뒤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단을 운전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다만 508 세단이 약간 스포티하고 좀 더 단단하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의 차량이었다면, 이 차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에 더 가까운 승차감이나 운전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넘을 때도 차체가 되게 김에도 불구하고 앞에 떨어지고 뒤에 탁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넘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바닥에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할 때도 꽤 많은 부분 걸러줘서 운전자에게 전해주고요. 이 차에는 2.0L 디젤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요.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82, 최대 토크 4.82, 최대 토크 4.82를 발휘합니다. 다른 푸조의 엔진과 똑같은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치고 나가는 가속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푸조 차량들과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인상적이고요. 공회전 상황 있죠? 느껴지는 이런 진동은 시트나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시트보다는 좀 스티어링 휠에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운전을 시작하면 이런 진동은 조금 사그러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진동 문제는 아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씩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슉슉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위에 루프박스를 달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루프박스는 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일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오는 소리가 실내에도 조금 들어오는 편인데요. 바닥에서 이제 타이어와 뭐 노면이 닿는 그런 소음들은 살짝씩 들어오는 편이에요. 구궁구궁 하는 소음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 운전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느껴지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 감각이거든요. 이런 운전대 크기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작고요. 그리고 또 핸들링 감각이 굉장히 민첩하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찔러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쾌감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코너링 구간 있죠. 그런 구간들을 다닐 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중심으로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보이는 계기판인데요. 풀 디지털 계기판에 마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계기판을 위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너머로 계기판이 보이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제가 지금 뒤가 쭉 늘어난 외건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예전에 볼보 60 크로스컨트리를 탔을 때도 이거 되게 세단을 운전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그 외건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적재 용량이 큰 차들은 보통 차고가 높고 차가 되게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차는 마치 앞에서만 보면 세단 같고 근데도 적재 용량은 크고 하니까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차예요. 일반 국도를 달릴 수 있는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운전 느낌이 굉장히 세단이랑 비슷하다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외건 중에서 이 정도로 차고가 낮은 외건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외관을 봐도 되게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은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밟은 만큼 반응한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담력이 되게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차도 이만큼 나가겠지 하는 게 일정하다 보니까 운전하는데도 차와 딱 이렇게 결속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에는 10가지의 주행보조 시스템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오면서 조금씩 사용을 해봤어요. 구간 단속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이제 지정해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왔고요. 이제 차간거리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도 이제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508 GT 라인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이런 운전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의 가속하는 느낌은 역시나 디젤 엔진인 만큼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중속, 고속으로 갈수록 이 속도를 붙여나가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짜 승차감이 괜찮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지금 뒷좌석에 타고 계신 PD님도 생각보다 되게 승차감이 괜찮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런 느낌. 되게 좋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일체감 있게 부드럽게 싹 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을 때 이렇게 막 옆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흔들리는 차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네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스포츠, 표준, 컴포트, 에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표준 모드나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 음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씩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꿔준다거나 이런 차이, 그리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살짝씩 빨라지고요.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고, 되게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를 두긴 했습니다. 이 차의 시야는 이제 아무래도 전고가 아까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를 타고서도 딱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 시야는 꽤 잘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 대시보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낮게 꾹꾹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방해되는 부분이 없고요. 또 아까 전에 계기판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계기판이 살짝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 A필러 쪽이 살짝 두꺼운 느낌은 있네요. 이쪽과,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제 도어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필러 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고가 낮다 보니까 이거 508 세단을 타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쪽 부분이 꽤 이렇게 많이 운전석 쪽에서 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방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508 SW 모델을 시승했고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시승해 오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이 차가 꽤 다재다능하고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디자인이에요. 보통 외건 하면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옆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도로에서 그렇게 자주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한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주행을 해보니까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오히려 508 세단보다 가족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릴 만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적재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사람이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8 SW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다른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508 SW 시승 2일차예요. 사실 어제 모든 것 거의 다 살펴봤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어제 탔던 시승차는 이 루프 쪽에 루프 박스를 달려고 루프 레일을 달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마다 그 풍절음 있죠. 막 귀신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일을 뗀 차를 한번 시승하면서 이 차의 원래 소음은 어떤가를 살펴보려고 새로운 차를 탔습니다. 일단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이 고속에서의 풍절음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어제보다 이 위쪽에서 뭐 풍절음이 들린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번엔 2열석에 앉아봤습니다. 근데 1열석과 2열석에 앉았을 때 그 포지션 차이가 꽤 커요. 앞에서 운전했을 때는 세단과 되게 비슷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2열석에 앉으니까 이 포지션이 살짝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운전석 쪽을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높이가 있네요. 되게 독특하네요. 그래서 앞과 뒤에 이런 높이 차이가 꽤 있는 것 같고, 무릎 공간은 당연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포지션을 제 것과 비슷하게 맞춰놨거든요. 제 몸에 맞춰서. 그랬을 때 주먹이 한 3개 반, 아니다, 하나, 둘, 셋, 3개 반 정도 들어가고요. 다만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은 되게 넉넉하지만 발밑 공간은 사실 조금 작은 편이에요. 네. 발밑은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두꺼운 운동화를 보이시나요? 두꺼운 운동화를 신었는데 약간 이 발등이 좀 들어가다 마는 정도? 그 정도로 약간 발밑 공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USB를 꽂을 수 있는 곳 2군데가 있고요. 송풍구가 마련이 돼 있고 그물로 포켓 수납함이 있고,